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지금 미증시가 상승 중입니다.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어요. 지금 오늘까지 그 미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합의가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냥 정치적인 계산을 해봤을 때 약간은 좀 스몰 딜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에서 동학개미들이 이탈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주도 섹터는 무엇이 될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주도주가 없죠. 주도주가 없습니다. 개별 장세죠. 지금 개인 투자자가 코스피를 지속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계속 사고 있어요. 근데 10월 들어서 개인 투자자의 매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시장 움직임이 예전 사례랑은 좀 달라요. 다른데 개인 매도는 증시 대세 우상향을 이끌었었습니다. 이게 리먼 사태 때였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때 리먼 브로더스 파산으로 인해서 하락했을 때죠. 쭉 이렇게 하락하다가 리먼 파산 이후에 폭락을 했죠. 코로나 사태랑 좀 대입해서 보세요. 이때는 트리플 디브라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주황색이 개인 투자자입니다. 개인 투자자가 지금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꽤 변동이 컸어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저점이라고 치면, 자, 이렇게 하고 고점이 여기라고 치면, 자, 이렇죠. 이렇게 따지면, 자, 예전에 고점부터 시작해서 하락할 때 동안 개인 투자자는 계속 매수했습니다. 계속 매수하다가 더블딥을 찍자마자 이탈하기 시작하죠. 이탈하다가 트리플 딥 확인하고 잠깐 매수했다가 다시 이탈하고. 자, 근데 증시는 상승했다는 거예요. 이때 외국인 쌍바닥을 찍고 상승했습니다. 외국인이 지속해서 매수하면서 증시가 상승했었어요. 리먼 브로더스 때. 한마디로 개인 투자자가 서서히 팔면서 외국인이 그 물량을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학개미가 이탈을 서서히 하면 증시가 흔들리는 건 있겠죠. 예,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상승하면서도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흔들리지만 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런저런 경제 지표나 정치 경제학적인 흐름도 있겠지만 뭐 제일 깡패 같은 건 양적 완화죠. 양적 완화인데 이런 것들도 고려사항이고 과거로부터 배운 사실이란 겁니다. 자, 주식 양도세 부과 확대에 동학개미 증시 이탈 본격화라는 기사가 떴는데요. 저런 이유는 아닐 겁니다. 주식 양도세 부과 확대라고 빨리 팔아라라고 그 약간 프레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많을까요? 한 종목당 3억 이상씩 가지고 있는 주주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때 계산은 거의 돼지셈이죠. 3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팔았을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3억까지 놔두고 팔겠죠. 어떻게 그거 가지고 있는 걸 다 팔겠습니까? 그런 식의 돼지셈으로 약간 시장을 흔들고 있어요. 아무튼 언론이 강제로 개인 투자자의 이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개인이 팔면서 외국인 기관이 자연스럽게 물량을 인수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 한번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주도주 중심으로 매수할 예정입니다. 5차 경기 부양책 통과 및 미대선 불확실성 해소 후에 사실 뭐 미대선 누가 된들 관계없을 것 같아요. 저는. 대형주 성장주는 조정 국면 시에 매수 기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저도 이제 대형주로 포트폴리오로 이동하려고 합니다. 제가 계속 중소형주 매매를 주로 했었는데 왜냐하면 지금은 여러분들은 코로나 변동성 구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 위주로 매수를 했다고 하면 이제는 좀 대형주 위주로 옮겨가려고 합니다. 그 외 섹터는 계속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을 중장기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포트를 완벽하게 꾸리고 나면 단타고 뭐고 없을 거예요. 그냥 매일매일 시향만 전달 드리고 주도하는 sek터가 어떤 건지만 리뷰하면서 넘어갈 예정입니다. 뭐 예를 들면 그린 뉴딜은 하나솔루션을 보고 있고요. 디지털 뉴딜은 NHM, 뭐 주민턴에서 지금 보유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좀 계속 보고 있어요. 관련 종목은 다음에 리뷰해 보겠습니다. 마음 급한 트럼프가 민주당보다 더 큰 부양책 원해. 예전에 그 김정은 사장님하고 그 핵 버튼 크기 내기했던 거 생각나네요.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이 백악관의 부양책 데드라인을 오늘까지 부여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늘이에요. 부양책 통과하면 슈팅이 나올 수 있어요. 단기 조정 국면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재료가 없잖아요. 대선까지는 변동성 클 확률이 높습니다. 현재 글로벌 정치경제 흐름인데요. 지금 미 대선 후보 2차 토론회가 눈앞에 와 있고요. 3분기 실적 발표 기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확진 변동성은 지금 이제는 없어졌다고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10일 만에 낫고 완전히 이 사태를 종식시켜버리네요. 진짜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린 뉴딜 지수 발표 예정 기간이 11월 중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신입니다. 지금 스티머러스 데드라인 데이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미증시가 약간 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보다 규모가 작게 합의된다면 하락할 것이고, 그냥 타결이 된다고 해도 폭등할 만한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슈팅 나왔다 조정 나오겠죠. 스티머러스에 베팅했답니다. 드라이브가 월스트리트를 높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Bill help small businesses hammered by COVID-19이라고 하죠.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에 대해서 약간은 좀 구제책 플러스 그 다음에 경기 부양책까지 더해서 거의 2 트릴리언 달러란 거예요. 그 다음에 US가 말했답니다. 구글이 브레이크업, 구글을 해체해야 된다. 이거 약간 반독점 규제법 관련 뉴스인 것 같은데요. 지금 분리하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브레이크업 오브 인터넷 서치, 인터넷 검색이랑 어드버타이징 컴퍼니, 광고를 좀 분리해라 라는 얘기를 했다네요. 이거는 약간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런 일이 발생하겠죠. US가 브라질에 제안을 했답니다. 5G 장비를 화웨이의 라이벌로부터 사면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거 뭐야, 보조금이야? 대단한데요. 예. 셰일가스 업체가 M&A를 계속하고 있답니다. 지금 셰일가스 업체는 흔들리고 있죠. 지금 유가가 40불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얘들의 수익성에 간당간당해요. 그래서 지금 부실했던 기업은 다 파산하고 있을 건데 그것을 M&A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신입니다. SK하이닉스가 인텔 랜드 사업 10.3조에 인수했다. 랜드 세계 2위 도약 승부수. 오늘 SK하이닉스 하락 크게 했죠. 조금 이따 한번 보시고요. 아마 이거는 수급이 좀 꼬였을 때 수급이 완료되고 나면 SK하이닉스는 좋겠죠. 저는 SK하이닉스를 굉장히 좋게 봤었고 두억가 차이로 매수를 못해서 너무 아쉽습니다. 그때 7만원대 왔을 때 그때 샀으면 되게 안정적이었을 건데 허락받고 집 사라, 자금 출처 반드시 밝혀야. 야, 이것도 놀랍긴 하죠. 놀랍긴 한데 이런 걸 보면 주택 쪽으로 자금이 좀 덜 쏠릴 수 있겠다가 그냥 추정이 됩니다. 정부 탈원전 정책 궤도 수정 없다. 원전 폐쇄 때마다 갈등 우려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국전력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탈원전 블라블라블라는 한국전력의 주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건 거기서 제가 정리를 했고요. 아무튼 탈원전은 계속 할 것 같고요. 이게 뭐 야이씨 탈원전이 어쩌고저쩌고 이럴 게 아니고요. 그린 뉴딜 쪽으로 어찌되었든 돈이 몰리겠죠. 베트남의 반도체 공장 설립해달라 세 번째 만남. 손 꼭 잡은 이재용 베트남 총리. 코로나 때 생각나네요. 예. 베트남이. 아무튼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삼성전자의 새로운 공장을 베트남에 짓는다. 거기에 R&D 센터까지 짓는다. R&D 센터를 지으면 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세제 혜택이라던가 그 다음에 그 지역에 베트남이건 중국이건 뭐건 제품을 팔려면 그쪽에 기여를 해줘야 돼요. 제품만 팔고 쏙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차원이고요. 베트남 인력 인건비가 싼 것도 있겠죠. 아무튼 삼성전자의 인건비 효율화가 좀 보이네요. 독감 백신 세 번째 사망, 접종 한두 시간 뒤 숨진 듯. 삼각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독감 백신의 사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23일에 독감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이거 뭐 안 되겠죠. 그러면 약간 찝찝합니다. 찝찝하긴 한데 이게 어떤 케이스냐 하면 나중에 코로나 백신이 나왔을 때 이런 뉴스가 나올 확률이 더 높겠죠. 더 높겠죠. 그건 임상도 1년 만에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으니까 이런 뉴스들이 나올 거다라는 걸 좀 예상해 봐야 돼요. 코로나 백신도. 예, 경제 캘린더는 오늘 건축 승인 건수가 좀 좋게 나왔습니다. 이거에 더해서 스티뮬러스, 경기 부양책에 대한 희망으로 상승하고 있는 거죠. 근데 또 장 끝날 때쯤 하락해도 이상할 건 없어요. 계속 그러고 있죠. 미국은 상승하다가 장 끝날 때 하락하고 한국은 계속 떨어지다가 장 끝날 때 상승하고 지금 약간은 둘이 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방향성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이게 지금 닭달걀 문제인데요. 아시아 증시를 보고 미 증시 선물이 움직이는지, 미 증시 선물을 보고 아시아 증시가 움직이는지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자, 국내 주요 이벤트입니다. 지금 내일 아침이죠. 그러니까 블랙핑크 걸그룹이 미국 ABC 방송 간판쇼 지미 키멜 라이브에 출연한답니다. 넷플릭스의 3분기 실적 발표가 장 종료 후에 나올 예정입니다. 내일은 연준 베이지북 그 각 지역별로 경제 지표 발표하는 거랑 테슬라, 브라이즌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 지금 미 대선 후보 2차 TV 토론회가 다가오고 있고요. 오늘 주식시장입니다. 시간에는 살짝 상승하고 끝났고요. 지금 또 장중에 2%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에요.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오늘은 좀 다른 움직임이었어요. 제가 인버스를 좀 청산했습니다. 청산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매동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가 팔면서 나갔고 종가쯤에 마무리 지을 때 외국인 기관이 마무리를 지었어요. 상승으로. 기관은 금방 나갈 거예요. 얘들은 지금 콜 옵션 때문에 현물을 사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그러면 다시 팔겠죠, 얘들은. 그러니까 단타로 들어왔다 나가는 건데 그게 얘들이 수익을 보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옵션에 대한 해치로 현물을 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기관은 장기 투자로 들어오는 작자들이 아니다. 그나마 연기금이 그런데 연기금도 우정국, 우체국이랑 엮여 있어가지고 그게 연기금인지 우본인지 알 수가 없어요. 투자자 예탁금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지금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하고 있는데 투자자 예탁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판 사람은 나가고 대기 멤버는 들어오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요. 판 사람이 더 많다라는 겁니다. CMA 잔고는 뭐 왔다 갔다 하고 신용융자가 좀 줄었네요. 다행히도 줄었습니다. 약간의 반대 매매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장중에 2%씩 떨어졌기 때문에 반대 매매가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미증시는 상승 중이고요. MSCI 펀드 지수가 생각보다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내일 한국 증시가 좀 볼만할 것 같긴 해요. 미증시 바이오 지수는 별로 안 좋고요. 지금 유로존이 살짝 안 좋죠. 어제 프랑스가 그 전산장애가 일어났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 잠깐 멈추는 일이 발생했대요. 그런 게 있었다고 업데이트를 좀 드리고요. 환율이 1140원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가 굉장히 저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우상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율도 약간 따라주고 있고요. 그냥 심각한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 증시가 출렁이면 매수 기회다 라고 진짜 생각하고 있고 저는 행동에 옮길 겁니다. 말만 터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유가도 살짝 상승하고 있고요. 구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에 대한 반증일 것 같고요. 골드는 왜 오르죠? 네. 골드는 지금 현재 방향성이 없습니다. 저는 근데 골드가 2000불을 다시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좀 볼까요? 자, 프로그램을 켜고 좀 시장을 주도하는 종목들 위주로 볼게요. 시총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 자, 분봉으로 보시면 오랜만에 차트 보죠. 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때 말 많았죠. 예. 제가 요 노란색 라인이 매수 라인일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매수 라인을 떠나서 올라갔습니다. 예. 삼성전자는 사실 크게 예측이 되는 종목이었죠. 이때 하락이 정말 이상했고요. 이때 좀 물량을 매수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전 고점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쭉 상승하면 전 고점에서 거래량이 좀 터지겠죠. 그리고 횡보를 플랫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SK하이닉스. 지금 전부 다 추세가 좋죠. 예,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오늘 SK하이닉스가 되게 이상한 캔들을 만들었네요. 이상한 캔들을 만들었는데 아쉽다. 이거 진짜 아쉽긴 한데 저는 SK하이닉스는 76,000원대가 오면 그때 볼 예정입니다. 그때 되면 중장기 투자로 들어갈 만한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 인텔을 인수한 것이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주겠죠. 네이버.
네이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네요. 예, 지금 현재 추세선까지 왔는데요. 사실 뭐 속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속단할 필요 없어요. 지금 현재 데드 크로스, 여기 단기 추세랑 현재가 위치를 보시면 하락 추세의 조정 기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떨어지면 뭐 매수가 가능해 보여요. 근데 좀 멉니다. 아직 25만원 정도까지는 참고 기다려 볼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가격이 온다는 게 아닙니다. 이 가격이 와주면 땡큐라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네이버는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시면 되겠죠. LG화학. LG화학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양봉을 그렸는데요. 전 이게 신뢰성이 없는 양봉이라고 생각합니다. LG화학 자체는 전 좋게 보고 있지 않아요. 상승하더라도 뭐 딱히 매수할 생각도 없고요. 근데 시총 상위이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LG화학이 일단은 전기차에서 리타이어 되고 있죠. 삼성바이오로직스. 지금 얘들 이슈가 떴죠. 배임 횡령 이슈가 떴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생각했던 매수 라인이 왔었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상승해주면 쌍바닥이겠지만 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왜 이렇게 못 사겠죠? 뭔가 마음 한켠에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애매하게는 지금 현재 21선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상승을 하면 크게 할 겁니다. 크게 할 거예요. 현대차가 오늘 확실히 이렇게 움직였죠. 크게 하락하면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뭐 장중에 거의 7% 가까이 떨어지다가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했으니까요. 약보합이죠. 약보합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오늘 판 게 보시면 외국인이 좀 팔았네요. 외국인이 좀 팔았고, 근데 지금 이건 단기 트레이딩에 적합했고요. 움직임이. 왜냐하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약간 지지선까지 안 오고 반등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차에 최근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때다 싶어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뭐 개인이 크게 매수하진 않았네요. 거의 금융투자가 단기 트레이딩을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셀트리온. 저 셀트리온 헬스케어 팔았습니다. 팔았어요. 자, 셀트리온도 지금 조정이 좀 큰데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 종목들이 움직임이 안 좋습니다. 제가 대형주로 옮기고자 한다는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대형주들이 삼성전자 말고는 지금 비리비리합니다. 전부 다 중소형주, 코로나 관련주에 다 몰려 있었죠. 코로나 관련, 그 다음에 뭐 테마 형성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몰려가지고 대형주가 약간 소외받고 있었어요. 근데 증시가 만약에 우상향으로 바뀐다면 대형주가 이끌어갈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시장의 그냥 특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조금 더 지켜볼 만하다고 봅니다. 이왕 이때까지 기다린 거, 여기 지지선을 깼기 때문에 지금 투심이 별로 안 좋죠. 카카오가 제가 이거를 얼마로 말씀드렸었죠? 30만원 초반대죠. 그때 노발대발 하시는 분 많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까지 올라온 종목을 매수할 만큼 우리가 미증시처럼 움직이진 않아요. 현재까지는. 근데 네이버, 카카오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럴 확률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찌되었건 지금 하락 추세의 조정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반등 못 해주면 추가 하락이 나올 겁니다. 추가 하락이 나오면 손실이 좀 커져요. 카카오 같은 거는 조막손으로 사시는 분은 없겠죠. 사면 크게 사기 때문에 조금 떨어져도 손해가 커집니다. 삼성 SDI. 얘가 전기차 대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횡보 조정을 하고 있네요. 근데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근데 고점을 낮추고 있겠죠, 일부러. 저는 이거는 결국엔 나중에 보면 개미 털기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을 해줬는데요. 지금 신뢰성 있는 양봉이라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 있게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5만원쯤 오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의견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가 위치는 초강사네요. 왜냐하면 5일선 돌파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거 매매마크 안 찍어놨구나. 제가 언제 팔았냐 하면 이때 팔았습니다. 이때 팔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좀 이제 안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매수를 한다면 셀트리온을 매수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을 매수할 것 같고, 좀
큰 수익을 놓치긴 했지만 좀 어느 정도 수익을 실현하고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렇고요. 시젠이 굉장히 궁금하실 거예요. 시젠이 과연 계속 오를 것인가가 사람들이 제일 궁금한 거죠. 이거 약간 움직임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데 이게 만약에 떨어져도 14만원에서는 반등할 거로 보여요. 14만원까지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가 굉장히 강한 지지선입니다. 개인 투자자 유입이 시작된 곳이죠. 시작된 곳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당연하죠. 당연히 기술적 분석으로 21만 5천원이 지지선일 건데 거기까지 기다리느냐 아니면 이 돌파를 기다리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금은 그 어떤 것도 매수하기 애매한 상황입니다. HLB가 제가 여기서 팔고 나왔죠. 그렇긴 한데 지금 추세선 하단까지 왔네요. 저는 높은 확률로 추세선을 한번 깨고 약간 이렇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이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때 지지를 잘 해주는지를 파악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8만원에서 10만원 사이일 것 같습니다. 지금이 10만원 밑이니까 8만원에서 9만원 사이일 것 같습니다. HLB 호재가 나오면 뭐 올라가겠죠. 근데 흐름상 그렇다는 겁니다. 알테오젠은 이거 팔고 나온 뒤에 계속 떨어지네. 자, 지지선이긴 한데요. 알테오젠은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약간 원형천 정형을 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락하면 계단식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죠.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습니다. 단기적으로 이 하락 추세를 깨야겠죠. 이 하락 추세를 깨는지만 보고 그때 단기 스윙을 들어가든가 중기 스윙을 들어가든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어떻게 됐냐? 계속 떨어지네. 이거는 좀 조심해야 돼요. 공모주가 여러분들이 공모주를 보면 진짜 반등 한 번 없이 계속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공모주도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모주는 공모할 때 거품이 좀 끼거든요. 저도 약간 기술적 반등을 노리고 매수를 했었는데 실패하고 손절했죠. 카카오게임즈. 셀트리온 제약. 시총 상위에 셀트리온이 많네요. 지금 생각했던 매수 라인에 왔는데 저는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보다는 셀트리온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셀트리온이 더 좋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거는 시총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총 차이 때문에 패시브 자금이 바스켓으로 들어오는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코스닥 시총 1위니까 조금 얘기는 다른데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뭐 셀트리온 올라가면 올라가겠죠. 근데 변동성 얘가 더 커요. 더 크고 흐름상 얘가 더 좋긴 합니다. 매물대가 밑에 깔고 있죠. 얘는 밑에 깔고 있고 여기만 좀 해소하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제넥신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죠. 제가 생각한 매수라인까지 다시 왔어요. 다시 왔습니다. 아직은 매수하고 있지 않고요. 왜냐 하락 추세가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제넥신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팔지 않았고요. 언제든지 추가 매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넥신 이렇게 죽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여요. 만약에 지속 하락하더라도 금방 반등해 줄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슈만 발생하면요. 이슈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꼬꾸라지겠죠. KMW. 자, KMW가 이거 저 오랜만에 봅니다. 저도 지금 전체 종목을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보는데요. 이것도 전고점을 돌파한 다음에 지지를 못해주고 떨어졌네요. 이거 굉장히 많이 물렸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린 사람들이 탈출하는 러시가 필요하겠죠. 지금 차트가 다 비슷하죠. 대형주들이. 대형주들이 심심합니다. 심심해요. 지금 단기 하락 추세 그리고 있고 이게 지금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죠. 그렇기 때문에 헤드 앤 숄더를 그렸다는 겁니다.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기 때문에 결국엔 이쪽 어깨를 지지해 주는지 봐야겠죠. 66,000원이 오면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반등하면 그게 애매한 그 머리 역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매수세가 약할 수도 있어요. CJENM 뭐야 왜 그래? CJENM 자, CJENM이 어떻게 되고 있니? 얘도 우상향하고 있죠. 어찌 보면 나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거 제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추세가 형성이 됐네요. 이 추세를 깨는지만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13만원대가 매수 라인으로 보입니다. 13만원 밑으로. 여기서
1차 매수 정도 가능하겠죠. 에코프로 BM. 이 몇 종목이냐? 제가 몇 종목 넣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러다 밤새 보겠다. 이것도 여기 강력한 매물대. 이것도 아깝다. 네, 아깝네, 진짜. 여기서 트레이딩 했었죠. 그대로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 버렸는데, 지금 얘도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어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울하네요, 예, 종목이. 종목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우울합니다. 예. 우울한데, 시총 상위 종목들은 지금 이렇다는 거예요. 얘는 좀 강하게 조정을 보이다가 확 떨어지고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관련주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11만원대가 오면 다시 반발 매수세가 발생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예. 약간 요쯤 되겠죠, 요쯤. 증시가 참, 얘들이 떨어지면 곤란한데. 뭐야, 한국전력공사. 한전은 제가 추가 매수를 좀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좀 추가 매수했어요. 여기서 추가 매수를 했고. 지금 조정을 좀 크게 보였는데, 이틀 연속으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는데, 이틀 연속으로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얘는 정말 긴 호흡으로 보는 애기 때문에 저가권에서 매수해놓고 그냥 놔둘 거예요. 지금 추세는 좋네요, 현재. NH한국사이버결제. 얘도 지금 조정을 보이다가 오늘 좀, 얘는 흐름이 좋잖아요, 지금 보시면. 얘는 기술적으로 흐름이 좋잖아요. 약간은 고점이 낮아진 게 흠이긴 하지만, 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했죠. 예, 약간 요러면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그 70%를 매도하고 여기서 다시 매도한 걸 좀 샀습니다. 그래서 홀딩하고 있고요. 예, 여기까지네요. 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지금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느 정도 방송한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미국 증시를 확인하고 좀 자야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많이 늦는데요. 지금 미국 증시의 움직임이 굉장히 한국 증시에 큰 영향을 주는 상황이라서 제가 계속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이면 볼 거 보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늦게 찍게 되는 거고요. 시장이 힘듭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경거망동만 하지 않으시면 투자 실패하지 않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